네, 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에서 경제분석 담당하고 있는 정원일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둔화되고 있는 이제 수요에 대비하자라는 그런 내용으로 작성을 해봤고요. 사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수요의 확대가 이루어졌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성장률도 굉장히 좋아졌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프를 좀 보면은 미국의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정체되어 있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큰 쇼크를 받았었죠. 쇼크를 받고 난 이후에 급반등이 진행되었고요. 그 이후에 다시 좀 낮아져서 지금 다시 좀 정체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 하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소비가 증가될 수 있을지 혹은 앞으로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더 높은지에 대한 내용들을 몇 가지 포인트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OECD 선행지수가 최근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살펴본다면은 향후에 변화되는 수요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소비 심리가 최근에 둔화되는 것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소비를 하고 수요가 확보되기 위해서는 결국 구매력이라는 것이 확보돼야 되는데요. 구매력이라는 것은 결국 임금에 의해서 형성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임금과 구매력 관련된 추이를 살펴본다면은 앞으로 나타날 수요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OECD 선행지수입니다. OECD 선행지수의 전월차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OECD 선행지수의 전월차를 살펴보는 주요 이유는 결국 경기의 고점이 어느 시점인가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좀 안정적인 추이로 이제 움직이던 그런 OECD 선행지수가 급격하게 하락한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꾸준히 그 이후에 반등을 해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도 상승하고 있는 추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전월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전월차가 0에 근접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이 전월차가 마이너스로 혹시라도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런 OECD 선행지수가 고점을 통과하고 하락하는 그런 국면에 위치하게 되는 것으로 좀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요. 선행지수 전월차로 볼 때 유로존을 제외한 주요 국가들 0에 이미 수렴해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 여기가 유로존이고요. 나머지 국가들이 미국과 일본과 한국을 나타낸 것인데 가장 최근 데이터 기준으로 해서 거의 0에 근접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에 근접한 상황이라는 것은 지금 OECD 선행지수 상으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조만간 몇 개월 걸릴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이러한 그 OECD 선행지수의 고점을 통과하는 영역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점을 통과하는 영역에 진입한다면은 아무래도 이런 전반적인 수요 자체에 대한 의심이 좀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소비 심리입니다. 자, 소비 심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빠르게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최근 데이터들로 좀 살펴봤을 때, 이 미국의 소비 심리를 그려놓은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이 2021년 올해 4월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상황 지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모습들 나타났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메리칸 리스크 플랜, 그 미국의 개인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그런 미국 정부의 재정 정책 이런 부분 정책들이 이제 그 도입되면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했었다면 2021년 6월 이후부터 해서는 현재 상황 지수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심리 자체가 좀 둔화되고 있고 이미 향후 전망 지수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하향 곡선을 그린다는 것은 향후 전망이 하향 곡선을 그린다는 것은 결국 앞으로 이러한 그 소비와 관련된 이런 그 소비의 확장 이런 부분들을 좀 제한하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시간당 임금과 구매력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자, 구매력이 확보되어야지만 소비가 이루어지고
이런 구매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바로 임금이다. 임금을 통해서 구매력을 확보한다라는 측면에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을 놓고 봤을 때 안정적으로 시간당 임금이 좀 꾸준히 3%, 4%대로 이제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 시간당 임금이라는 것을 찾아봤는데 실질 시간당 임금이라는 것도 기준선인 0을 상회하는 그런 모습들 계속 이어졌었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이나마 구매력이 좀 더 높아지고 이에 따라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한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이후부터로 생각해 보시면요. 급격하게 상승하였다가 다시금 이제 좀 많이 낮아진 모습이죠. 명목 시간당 임금 여전히 플러스권에서 머물고 있지만 실질 시간당 임금, 그 실질 개념으로 평가한 시간당 임금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국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물가 때문인데요. 물가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명목 시간당 임금은 높아져 있는 상황이지만 물가를 차감해 버리면 실질 시간당 임금이 마이너스 영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구매력을 제한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현재 경기 상황이 OECD 선행지수를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침체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고점을 통과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그 소비심리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향후의 전망 지수가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이런 임금 자체도 조금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런 지표들을 살펴봤을 때 코로나19 이후에 급격하게 소매 판매라든가 소비가 증가하였지만 앞으로는 좀 둔화될 양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전망까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물가 상승률이 계속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유지될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수요의 둔화가 조금 더 가시화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둔화되는 수요와 구매력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봤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투자 활동에 있어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티레이더 유한타 티레이더 투자 타